넷플릭스 계정, 회사 클라우드,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들 말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을 한 번에 여는 그런 마스터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경비원 IAM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수백, 아니 수천 명이라고 쳐봐요. 다들 쓰는 앱도 다르고 필요한 데이터도 제각각이잖아요. 개발자는 서버에 들어가야 하고 마케팅팀은 고객 데이터 봐야 하고 그럼 대체 누가,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 접근할 수 있게 할 건지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까요? 바로 이 지문, 이게 바로 요즘 모든 기업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대한 딜레마의 시작점입니다. 이 IM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요, 이 접근 관리라는 게 정말 뭐랄까, 혼돈 그 자체였어요. IT 부서 책상에는 요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여기저기 비밀번호는 뒤죽박죽 얽혀 있고, 상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바로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럼 시스템 관리자는 수십 개나 되는 시스템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권한을 하나하나 설정해 줘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차, 실수로 개발자만 써야 하는 최고 권한을 인턴한테 줘버리면?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수작업은 시간, 돈 낭비는 기본이고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진짜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한 방에 정리해줄 해결사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마스터키. 그게 바로 계정 및 접근 관리, 우리가 오늘 얘기할 IAM입니다.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줄여서 IAM.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디지털 문의 열쇠를 딱 한 곳에서 관리하는 중앙 관제탑 같은 거예요. 예전처럼 시스템마다 일일이 따로 권한을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IAM이라는 시스템 하나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아, 이 사람에겐 이 열쇠가 필요하구나 하고 딱 맞는 열쇠를 쥐어주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자동이라는 겁니다. 정말 편하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IM이 그냥 보안만 담당하는 문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직원이 회사에 처음 출근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자기가 써야 할 모든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면? 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IM은 보안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건 물론이고, 이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싹 없애서 업무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이기도 한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똑똑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IAM을 아주 유능한 디지털 경호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경호원이 누구를 어떻게 안으로 들여보냈는지 그 핵심 원칙 3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일단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뭐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디지털 경호는 문 앞에 누가 딱 서면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신원부터 확인하는 거죠. 신원이 확인됐어요. 아, 김 대리님이시군요. 그럼 경호원은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의 역할을 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콘서트장의 VIP 출입증이나 스태프 목걸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관리자 역할을 가졌는지, 개발자 역할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방문객인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호원은 정책이라고 불리는 아주 꼼꼼한 규칙집을 딱 펼쳐봅니다. 이 규칙집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요. 스태프 목걸이를 가진 사람은 무대 뒤까지만 들어갈 수 있음. VIP 출입증이 있어도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됨. 이런 식으로 각 역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빠짐없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용자, 역할, 정책, 이 3가지가 착착착 맞문이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딱 맞는 역할을 부여해주기만 하면 그 역할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쓸데없는 건 막아주니까 편의성도 높아지고, 야,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IAM의 진짜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프로비저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완전 자동화의 끝판왕이에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입사하잖아요.
그럼 인사 시스템이랑 딱 연동이 돼서 그 사람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접근 권한을 알아서 자동으로 쫙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퇴사할 땐 어떨까요? 모든 권한을 그 즉시 하나도 남김없이 싹 회수해버리는 거죠. 정보가 밖으로 셀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다단계 인증, MFA라고 하죠. 이것도 IAM의 핵심 기능입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인증 코드까지 넣으라고 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어서 진짜 당신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보안 수준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IAM이라는 기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EAM이라던가 SSO 같은 뭐랄까 선배격인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IAM이 이 선배들로부터 어떤 점을 배우고 또 어떻게 더 똑똑하게 진화했는지 그 발전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차이를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예전 방식은 어땠나요? 수많은 문과 열쇠가 그냥 제멋대로 뒤죽박죽 얽혀있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IAM은 어떻죠? 마치 정교하게 잘 짜인 기계처럼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모든 접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한마디로 혼돈에서 질서로 넘어온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기술들도 각자 역할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SSO는 한 번만 로그인하면 여러 서비스를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만능 열쇠 같은 거였고요. EAM은 아주 세세한 규칙을 정하는 꼼꼼한 권한 관리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IAM은 뭐냐면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다음에 거기에 자동화라는 초강력 엔진까지 장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 딱 맞는 완전체 통합 솔루션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IAM이 왜 이 클라우드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갔잖아요.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집에서든 카페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는 시대가 되면서 대체 누가 무엇에 접근하는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IAM은 이제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IAM은 그냥 기업들이나 쓰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매일 쓰는 수많은 앱과 소중한 데이터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면서 이 인터넷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핵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문을 여는 열쇠들, 그 마스터키는 과연 누가 쥐고 있어야 할까요?